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속도 그리고 폭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 유동성이 증가하면 이런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트리거가 되어서 자산장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런 알트코인 시장이 불장이 오지 않았고 2025년에는 충분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제 세미 불장이 좀 찾아온다면은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한 13만 달러 정도까지는 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저는 20만 달러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최소 한 17만, 18만 달러까지도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매니저 부상록입니다. 최근 이제 시장이 많이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 이제 좀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오면서 관세 전쟁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이러면서 좀 시장이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제 막 주변에서도 많이 연락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불장 끝난 것 아닌가, 이거 불장 이제 손절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장 전문가들 다양한 분들께서도 아직 불장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불장 끝났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불장은 오지 않았다 쪽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근거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025년도에는 이제 저 메인 불장이 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세미 불장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좀 조정장, 그리고 메인 불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분기에는 약간 세미 불장이 있을 것이고, 한 2, 3분기에는 약간 종정 또는 행보장, 그리고 3, 4분기 정도에는 좀 메인 불장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계속 그 시나리오를 두고 있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관점 변화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하락이 결국에는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 전쟁 때문이거든요. 관세가 왜 근데 그 가상자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치냐? 이제 관세라는 것은 이제 세금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이제 더 올리면은 이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수입되는 물품들의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지금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금리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올라갔다 보니까 이 금리를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 조금은 좀 작용을 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가 되게 좀 큰 움직임을 불러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실제 보면 이제 관세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무역을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고, 이런 수입 수출을 통해서 이런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건데, 사실 크립토 시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세금과도 조금 무관하고 이러한 시장인데, 이제 이렇게 좀 반응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장세 자체가 좀 유동성에 따른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길이라고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인 라디오에서 다양한 또 지표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이런 메인 불장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큰 것은 일단 글로벌 M2입니다. 글로벌 M2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상승하는 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좀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M2입니다. 그래서 미국 M2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이후 급격히 올랐다가 좀 내려오면서 이제 시장의 하락을 좀 가져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완만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좀 안 좋지만은, 이제 좀 더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를,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크립토 마켓의 기본적인 사이클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사이클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1년 또는 1년 반 이후가 메인 불장이 찾아오곤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2024년 4월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1년을 하면 2025년 4월, 그리고 1년 반 하면 10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에서 10월에는 좀 메인 불장이 좀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그 시기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 기다림의 자세를 갖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제 확률적인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제가 코인 라이드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분석가 중에 데이터를 들고 와서 2023년, 그리고 2027년, 그리고 21년, 25년에 이런 연초
자료, 상반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반감기 이후 다음 연도에서 이제 이 상반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2월에 약간 좀 하락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3월에 좀 약간 피크를 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데이터 자료이고, 이것 또한 이제 뭐 항상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13년, 17년, 21년에 동일하게 2월 초에 또는 1월 말에 하락이 있었고 3월에 좀 피크를 찍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2025년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똑같은 분석가가 뭐 다양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의 개념을 들고 와서 이제 뭐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제 시계열에 대한 피보나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격적으로 피보나치를 많이 쓰는데, 이분은 이제 그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제 시계열 기준 이제 피보나치를 적용을 해서 뭐 0.238 그리고 0.382 뭐 이런 게 피보나치에 대한 데이터들인데, 그런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2012년 그리고 16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4년에 있었던 시계열 피보나치를 통해서 과거의 이런 세미 불장 그리고 메인 불장 이런 고점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 뭐 충분히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의하면은 2024년 이제 반감기가 있었고, 이제 2025년도 그리고 3월 정도에 이런 세미 불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메인 불장은 한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한번 데이터를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데이터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반감기 패턴이 아니라 이제 2023년, 2024년, 2025년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초록색으로 박스 친 부분은 상승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노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횡보 및 하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징은 횡보 또는 하락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이 상승은 폭발적으로 짧은 시간에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기다림을 사실 못 찾는 사람들은 사실 돈을 벌기 되게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2023년에도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2024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2025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23년 잠시 돌아가 보시면은 상승하는 게 처음에는 29일, 그리고 횡보 하락이 41일, 이후에 또 이제 상승하는 게 29일이고요. 그 위에 거의 한 190일 가까이 이제 횡보를 하게 됩니다. 다시 2024년은 이제 40일 정도 다시 또 상승, 그리고 60일 정도 또 횡보, 그리고 30일 정도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240일 가까이 또 횡보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전 2025년인데요. 2025년에도 유사하게 한 38일 정도 상승, 그리고 54일 이상 지금 횡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상승의 데이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100% 맞는다는 아니지만은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다 종합하여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음을 좀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런 관점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기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무엇이냐라는 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마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에는 이제 ETF가 그 동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올해는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 자산화가 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를 보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주별 발의 현황입니다. 이 데이터는 비트코인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요. 전체 50개 주에 대해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 발의가 되었는지, 전략자산에 대한 발의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미발의가 27개 주 정도 되고, 실제 발의된 곳이 23개 주 됩니다. 그 중에 거절당한 곳이 노스다코타라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투표 진행 중인 곳이 2개 주입니다. 그래서 유타, 애리조나가 있고요. 지금 발의되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곳이 한 20개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마지막 승인까지 달려간다면은 그에 따른 이제 이런 수요 측면이 될 수도 있고, 공급을 막아주는 측면도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 ETF 승인입니다. 이제 사실 뭐 다양한 알트코인 ETF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뭐 솔라나, 그리고 리플, XRP죠. 그리고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등 이렇게 다양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비트와이즈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21 쉐어즈 등 다양한 그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해두었고요. 뭐 XRP 같은 경우는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가 신청을 해놨고, 이제 증권거래소와의 이런 소송이 좀 어떻게 마무리되냐에 따라서 조금 뭐 이게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카나리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좀 신청을 해놓았고요. SEC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여전히 비트와이즈라는 곳에서 출시를 해놨으며, 이제 렉시얼스 그리고 오스프리 펀드에서도 이제 ETF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데이터들은 뭐 이제 블룸버그 자료를 통해서
뭐 퍼스트 데드라인, 뭐 세컨드, 서드 이렇게 데드라인이 있고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데드라인 전후로 해가지고 좀 가격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것은 FTX 거래소의 채권 상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약 23조 원 규모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 채권 상한을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또는 US 달러로 지급 예정이라고 좀 되어 있고, 뭐 그 자금이 실제 이제 코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US 달러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에 따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2025년 1월 3일에 FTX의 구조조정 계획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었고, 이제 2월 18일 이제 곧 다가오죠. 그래서 5만 달러 이하의 소액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첫 상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상한이 한 3월까지 초기 지급이 좀 완료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상한 규모는 뭐 최소 120억 달러, 하나로 한 17조 원이고 최대한 160억 달러, 23조 원 가량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상한이 되어서 유동성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제 5만 달러 이하의 청구를 가진 채권자들은 약 청구액의 119%를 상환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얘들이 이제 그 파산한 게 2022년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연 금리 9% 정도를 가산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 금리를 가산해 가지고 이제 상환을 하기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2년 하면 18%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약 119% 정도를 상환받는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5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이제 상환자, 채권자 같은 경우는 한 2025년 후반부에 좀 완료될 예정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리거 같은 경우는 SEC와의 소송 종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송 종료라는 것이 결국에 리플이 좀 가장 그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XRP인데요. 4월 16일에 이제 리플의 항소 서면 제출에 이제 그 임박해 있고, 1월 15일에 이미 SEC가 리플에 대해서 냈고, 이제 리플이 SEC를 다시 내는 것이 4월 16일 정도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소송이 잘 종료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이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뭐 이건 좀 매크로적인 측면인데요. 관세 전쟁의 종료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제 뭐 알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흘러갈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처음에 좀 배팅을 하고 이제 사실은 협의를 위한 카드로서 사실 활용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강하게 때리고 있지만은 분명히 이것이 좀 차츰차츰 해결이 될 겁니다. 해결이 되면은 이제 그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이제 오히려 지금은 악재였지만은 이 호재로 변환이 되면서 충분히 좀 좋은 이제 그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좀 강하게 쏘아올린 공이지만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트리거는 금리 인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M2 글로벌 M2가 이제 유동성인데, 유동성인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질수록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속도 그리고 폭에 따라 가지고 유동성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 유동성이 증가하면 이런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트리거가 되어서 장단 시장에 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런 알트코인 시장이 불장이 오지 않았고 2025년에는 충분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분기에 이제 세미 불장이 좀 찾아온다면은 뭐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한 13만 달러 정도까지는 갈지 않을까 정도로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20만 달러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최소 한 17만, 18만 달러까지도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마 지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말씀드린 이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이제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계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 지금 어떻게 리밸런싱을 할지, 이런 하락 시즌에 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다뤄볼 테니까요. 항상 저희 채널을 봐주시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알람도 같이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